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편히 지내셨습니까? 예. 보니까 표정 보니까 편히 안 지내실 것 같은데, 요즘 정치가 하도 요동을 치니까. 그나저나 어제 24절기 중에서 춘분이 지났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춘분이었는데, 하루만 지나도 이 춘분이 깨지면서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혹시 낮의 길이가 길다고 그래서 놀다가 또 책을 보거나 술 한잔 드시다가 훤히 밝게 있는데 시간 간지 모르고 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봄이 굉장히 완연히 따뜻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명심보감 고낙편에 나온 글을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소년이로 항난성이요 일촌 강음 불가경이라 미각지당 춘초성이요 계단 오엽 이호성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소년은 늙기가 쉽고 또 빨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문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만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일촌강음 불가경이 한 1초 1분이라도 중요하게 여기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못에 있는 그 풀이 깨우친 줄 알았더니 봄인 줄 알았는데 또 뭐예요? 마지막에 계단 밑에 있는 피어있는 오동나무는 벌써 깨우쳐서 가을을 알리는구나. 이게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한문을 제가 쓰지를 않고 있는데 그만큼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월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앞주 강의는 지금 오늘 지혜로 풀면 명견말리를 지금 5번째인데 실질적으로 4회로 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저에 대한 인생 토크하고 바로 처세의 달인도 햇속에서란 방송을 첫 회 했어요. 오늘은 사업으로서 사나이 대장부가 어떤 것인가, 그다음 익지서는 서경편에 나오는 그 글이 선인들이 했던 중요한 말씀을 좀 논하고요. 그다음에 군주신수, 임금은 배요, 신하는 물이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문이 불의 일견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봄이 지났고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앞전에는 친구의 죽음을 제가 시로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천 온증거가 지었던 그 친구의 죽음이었는데, 그 시를 한 번 더 하고, 또 인생은 바람이다 풀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도연명의 세월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 시를 한번 하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구의 죽음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인생은 인세일번하라 그랬어요. 한번 피는 꽃이다. 그리고 건곤역 시대수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크게 뻗어난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무와 꽃도 사계 한사령이라고 그래요. 잠깐 피었다가 잠깐 지는 게 또 이것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원역 무구라 그래서 누구를 원망치도 말고 또 누구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자신 있게 세상을 살면 그게 좋은 세상이 아닌가라는 것을 원증가가 시를 지어서 친구의 죽음에 너무 섭섭하고 서운해서,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죽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 시가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연명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시의 그 시인인데 너무너무 유명해요. 저도 너무 좋아해서, 저도 나이는 들어가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인생이 뭔지를 하는 의미에서 세력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그 시를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뿌리가 없는 것, 바람에 휘날리는 기류의 먼지와 같다. 바람에 흩어져 전전하나니 이는 불변의 몸이 아님을 알리라. 땅에 떨어져
형제가 되면 어찌 골육 간의 혈육이 아니냐. 기쁨이 있으면 마땅히 즐거움이 있으련 말수를 앞에 놓고 이웃을 청춘은 2번 다시 안 오며 하루에는 2번 다시 새벽되기 어려우니 좋은 세상 멸려할지니 세월 부대이니라. 세월은 기다리지 않는다. 마지막에 이게 세월 부대인이라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생 좀 비교를 해서 인생은 꽃이요 바람이요 또 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비교해서 한번 시를 한번 제가 읊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 명견말리를 이제 본 게임에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견디면 자, 앞주에도 참는 필유이는 기내유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을성이 강하면 어떻게? 성공하느니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이 익지서에 나온 이 글은 서경편에 나온 서경편에 나온 글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 백옥투어 니도라도 불능 오해기석이요 군자는 행어탁지라도 불능 염난 기심이요 고로 송백은 내설상이요 명기는 가히 섭이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얀 내 깨끗한 사람이 백옥이 투어 진흙탕에 던지더라도 불능 오염 오예 더러울 예자랍니다. 내가 더러운 데에 물들지 말라는 이 색깔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직자한테 굉장히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희가 군자라면 행어탁지라도 흙탕물에 너를 던지더라도 나의 마음은 염남 흔들어 물들지 않는다야. 내 마음과 기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고로 그렇게 하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내설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진 비바람을 맞으면서 견디냈다 이 말이야 소나무도. 그런데 너의 지혜로운 머리로 어떻게 가히 섭이나이라 이태로운 길을 건너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한문을 한번 쓰면서 제가 또 얘기를 한번 할게요. 공직자는 리더자는 이제 당관자라고 그러죠. 당관자. 당관자를 이루기를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리더가 있어요. 상유 휴지는 위에는 휴지 대장기 기점 상유 휴지요. 또 가운데는 위에는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중유 승지는 가운데 사람은 조종 관리한 사람이 있다. 근데 군대 말로 따지면 군대는 어떻게 하사관은 뭐냐면 조종 관리예요. 장교와 병사들 교량적인 역할을 한 것을 하사관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밖에 있는 리더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이 있어요. 밑에 간원이 있듯이. 그 다음에 밑에는 하유부지라 하유부지라 아랫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패백 의지는 패백 의지는 너희가 받은 비단 같은 옷을 받아서 옷을 지어 입고 뭘로?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다 지금. 그러면 창유식지라 그렇습니다. 곡간의 창고에 있는 좋은 곡식을 갖다 배불리 밥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받는 이봉이록은 그렇습니다. 이봉이록은 이봉이록 너희가 받는 봉급폭록은 누구 것이냐? 민고민지라. 민고민지 백성들에게 기름이야 기름. 기름 걷자 써요. 기름 걷자. 민고민지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기름을 짜낸 것이다. 요즘 리더들은 이것을 알까요? 아는 사람 많이 있겠죠. 하민을 아랫사람들을
학살한다. 학살은 뭐예요? 지금 정치판에 보면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눈 밖에 벗어났다. 누가 배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 이 사람 말 들으면 내가 배신 안 했어. 지가 그랬어. 저 사람 말 들으면 네가 배신했어. 알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데려다가 물어보면 네가 배신했니 내가 배신했니 재판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민은 학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내가 잘하고 했다 손치더라도 상창은 하늘은 어떻게 해요? 난긴이라 그러다 속일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벼슬 하신 분들은 이 익기서에 나온 것 같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될 뿐 아니라 이태로운 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짜내야 된다 이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뭘까요? 지혜가 뭔가? 지혜를 지혜로 푼다는 그 뜻은 뭘까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정신의 능력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현명치 못하기 때문에 너는 사리 판단을 못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로 푼다는 것은 네 정말 아름다운 지혜의 머리를 어떻게 그것을 다시 지혜로 짜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황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했죠. 신에 빌기 전에 너의 자신의 지혜를 짜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로만 짜내는데 지혜를 짜내질 못하는데 공직자로서 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4월 13일 날 선거고 그 않더라도 모든 고위공직자든 일반 공직자든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서력 텔레비나 뉴스 보면 나무 돈을 많이 먹고 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안 있는데 그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나라는 정말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한번 해고요. 소나무가 얼마나 보세요. 동령수 고송이라게 고개령대 소나무가 홀로이 그냥 고개에 소나무가 하나 추위를 견뎌 모진 비바람 서리를 맞아가면서도 이 소나무는 꿋꿋이 서 있다 이 말이야. 아무 가치도 없이 그러나 그 속에서는 강인한 정신력과 내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사나이 대장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장부가. 이 대장부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나라에서 그 장춘이라는 사람은 여자예요. 기생이라고 하는 장춘. 장춘이 맹자에게 고했습니다. 말을 했어요. 어떻게? 당나라에 있는 장공손하고 장인은 이 나라 사람인데 이 나라의 장인은 굉장히 뭘까요? 대장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대장부라고 부른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한번 성을 내고 화를 확 큰 소리 치면 이 제후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전쟁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이 조용히 있으면 모든 세자가 아주 깨끗해지 조용히 있다 보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되니까 이 장공순이하고 장인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대장부가 아닙니까? 라고 맹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아니요 옳시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정도 가지고 대장부라고 하느냐? 라고 해요. 당신은 말이야 애기란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 애기란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거 보지 않았느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요 라고 해요. 대장부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장부보다 더 작은 것은 통상 우리는 사내 대장부. 사내는 어릴 때의 사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장부는 씩씩하고 용방하고 굳은 결심을 하는 사람을 사실은 대장부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장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거천하지는 큰 집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광거라. 큰 집에서 살아야 돼. 광거. 그 다음에 입천하지는 네가 설 때에는 정립하라.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사람은.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바르게 또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행천하지는 네가 행할 때에는 어떻게 되돌아 큰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덕지는
득지는 뭘까요? 득지. 내가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혼자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민 중지라 같이 함께 가면 더 의지를 더 밝게 키울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득지인데 부득지란 말이에요. 부득지. 그러면 뜻이 같지 않은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혼자라도 독행 그 행이라고 해요. 독행. 혼자라도 옳다고 생각할 때는 혼자라도 끝까지 가라. 이게 이제 뭐예요?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뭘까요? 부귀천하를 노리더라.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을 갖고 부귀하더라도 불능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춥고 배고프면 기나는 발도심이랍니다. 춥고 배고프면 도가 생기는 건데 사람이 배가 부르고 그러면 있잖아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헛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음탕할 음자를 쓰지 않습니까? 음탕해진다.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이것이 사나이다. 돈 많을 때. 그러면 가난할 때, 빈천할 때는 어떻게 나? 아무래도 이동을 하지 마라. 불능이라. 이동을 하지 마라. 아무데라도 부자라고 그래서 가고 내가 가난하니까 따라가지 마라. 이게 사나이다. 그 다음에 권력 앞에서, 권력 앞에서는 굴하지 마라. 비굴하게 굴하지 마라. 이게 사나이 대장부라라고 어떨까요? 맹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책은 애기책에 나와 있던 글이랍니다. 그럼 사나이 대장부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건 이제 닦으면서 이렇게 좀 하니까 시간이 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동경선 박사께서 얼른 와갖고 팍팍 닦고 계시면 좀 좋았을 텐데 그지 못하니까 요거는 좀 빨간 걸로 한번 좀 쓰겠습니다. 사나이 대장부는 견성명은 너가 보는 게 착하고 밝으니까 중명교로 태산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네가 보는 게 착하고 밝기 때문에 너의 명의와 재리와 지조를 이 태산보다 더 중하게 여겨라.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사나이의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용심은 정이라 그렇습니다. 고요정자. 너의 마음 쓴스미가 너무 착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사생어 삼수변 홍모 기력경절 홍모라. 네 마음 씀씀이가 너무 착하고 고요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 털보다 더 가볍게 여겨라 이 소리예요. 참 좋은 말입니까? 핵심적으로 따면 너는 사나이이기 때문에 사나이는 어떠한 불의를 봤을 때에는 가서 그걸 고치려고 쫓아가야 되고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했던 유목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견리 사이에는 견이수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정당하게 나에게 이득을 봤을 때에는 이것이 정당한가를 반드시 사리를 판단하라. 도를 판단하라. 리자다. 이로 리자다. 도를 판단하라. 도. 내가 이거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뇌물을 받았는데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애국자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견이수명이라고 그래요. 얘가 이태로울 때 나라가 이태로울 때든 친구정한을 만나서 이태로울 때는 목숨을 다해야 돼. 죽음을 가하고 뛰어들어라 이 소리예요. 결국 안중근 의사께서는 일본에서 다다다다 죽이고 자기를 잡혀가잖아요. 감옥에 가면서 이걸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님들한테 이걸 많이 쓰면 그대는 말로 하지 말고 당신을 지켜보고 있노라. 10개의 손가락이 너를 보고 눈이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사서삼경 정치, 이념과 정치편에 다 나옵니다. 우리는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됩니다. 저부터도 많이 차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그랬어요. 역으로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의 신임을 못 받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나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백성을 맡길 수가 없어.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리더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러나오는 이 마음을, 인격, 우러나오는 거 많잖아. 그들만의 인격, 그 다음에 존경, 신뢰, 충성심의 협력을 얻어내는 하나의 기술을 말한다고. 이 선거전에도 내가 너를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마음을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을 해야 겸손. 겸손히 다가가야 된다. 겸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고 비굴하지 않고 정당하게 내 자신을 평가하는 인식과 태도를 겸손이라고 했어. 너는 겸손해야 돼야? 뭘 겸손을 하는 거야? 겸손이 겸짠지도 모르고 너는 리더십이 없는 놈이야? 지는 리더십이 뭔지 몰라. 그래서 상하 동육자성을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온 것을 앞주에 강의를 했습니다. 상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동육 같이 간다 이게. 비전을 공유하고 창출해서 가면은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설을 이렇게 얘기를 제가 좀 강조해서 한 겁니다. 사나이 대장부는 어떻게 해요? 견선명, 보는 것이 착하고 받기 때문에 명절과 정의와 이 지조를 태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라. 또 내 마음 씀씀이가 너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경사생하고 홍모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 털받아서 가볍게 여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 한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항상 얘기하지만 포박자가 얘기했던 진정한 충신이 없다고 제가 칼럼을 또 썼습니다. 충신이 안 보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그래서 풍도 얘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공의 비결은 각자의 혀를 지키는 것이야. 너의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난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서 얘기했어? 왜 못 지키냐? 욕심과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지킨다고 얘기했어. 누구가 금방 할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4월 13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제 들어갑니다. 100번 들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죠? 한 번 보는 것마다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쓴 건 아니에요. 이게.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있잖아요. 앞전에도 말을 했지만 어떻게 얘기했나요? 쥐시커먼 종무 라망지문이라고 얘기해서 한문을 안 쓰겠습니다. 너희가 알식자, 이태롭고 험한 것을 안다면 누가 토막을 던져서 너한테 걸려들어도 나는 걸려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망신을 당하거나 또 비굴을 당하지 않는다. 어디 가도 내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경목지사는 뭐냐? 내가 현재 눈을 봤어. 여러분들이 방청객에서 이거 봤죠? 리모컨 맞죠? 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공미계진이라 리모컨이 맞는데 리모컨으로 믿기가 정말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배우지연이라고 해서 배우지연. 그런데 이거 리모컨 같은데 믿기도 두렵고 근데 또 뒤에서 기회 아니야. 아니다. 그를 어떻게 기족심신 어찌하오리까 어찌 그를 믿을까라는 뜻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도 한번 보는 게 낫지 듣는 것보다 낫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넣어준 겁니다. 이게 내가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다 옛 고사에 나온 글이고 선인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하라. 뭐예요? 군대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장교생활에서 지시 1% 99% 하긴 점검하라. 그럼 안 당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생활 거의 20년을 했습니다. 장교생활을 했는데 대대장이 중대장한테 야 이거 해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그럼 중대장은 또 자기 가보지도 않고 소대장 1소대장 오라 1소대장 이거 대대장 지시인데 이렇게 해.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서 중대장님 다 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장이 다 했냐? 네, 대장님 이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네. 그러면 지봉으로 옛날 같아 푹푹 너도 장교냐 이놈아. 이런 개망신을 산단 말이야. 그러면 실패하게 돼요. 반드시 확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게 세밀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면공화는 신격천선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PD님의 마음속에는 1000가지 격이 들어있다. 말 못할 사연이 들어있다. 인간은. 그죠? 자, 고려가 망하기 직전에 고려가 쇠퇴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쇠퇴에 가니까 어떻게? 이성계는 그것을 이미 알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고려를 그냥 정몽주를 끌어들여가서 세력을 확장해 다 먹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성계는 여러 사람의 눈치, 체면 때문에 그러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방원이가 알고 눈치를 주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내가 이걸 정몽주를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끌어들여야겠다. 이방원이가 가는 거죠. 정몽주한테 다 전화를 했는지 가서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딱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를 하지. 딱 청와대에 갔죠. 앉아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해요. 마음을 떠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을 사로잡아야 뭐가 나오니까. 네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그죠? 자식지간에도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징후가 보이는데 징후를 발견을 못해. 징후를 빨리 발견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딱 그래 이성계가 이방원이나 딱 자기 마음을 얘기한 거 시로 입잖아요. 시로. 뭐요? 이런들 어떠리. 맞죠? 저런들 어떠리. 또 뭐요? 만수산 들었지 얽혀진 들 어떠리. 우리도 다 함께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랬어요. 시를 딱 읊으니까 또 정몽주가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지고 임양한 단심이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들 어떠리를 한문 용어로 본래 쓰면은 차역 하역 그래. 차역 하역. 차 2차잖아요. 차역. 하역. 이역 차역.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는 피역 차역. 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산 들어지는 성황당 후원이라고. 성황당 후원. 태랑역 하역. 태랑역 하역. 만수상 드렁치기 어떻게 되겠다. 그때는 늙어서 그죠 함께 이제 죽을 때까지 가겠다는 불사역 하역. 마지막 때는 불사역. 불사역 어찌 하오리까 하역. 이게 이제 정몽주의 단심가와 이방원의 하해가 말 보니까 고려는 사실 죽음으로 그 대신하려고 그러고 또 이방원이는 어떻게 해요? 정몽주를 끌어들여서 기반을 세력을 확장해서 세상을 먹어보려고 하는 건데 보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나는 죽어도 고야. 죽어도 고니까 이 정치판에 비교해보면 그를 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정몽주는 빠박 다리 밑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배에 마르지 않는 피가 있다는 그런 그 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떠바르는 것도 백문불의 일개라는 것을 내가 한번 묻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조어 천변환이에요. 제가 풍간히 했던 얘기예요. 제가 한문을 또 한번 써보면 수저, 수. 이거는 어디에 밑졌자는 거예요. 수저. 거기요. 천. 수저어 천변환. 기러기 앉아. 수저어 천변환. 뭐예요, 이게? 수저어 천변환. 밑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떠 있는 기러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수저어 천변환. 고가 사에 저가 조라. 고가 사에 다시 고 높은 싼나 고가 쏠싸자죠 사해 고가 사에 저가죠. 저자는 짓습니다. 아래죠 저가 조 낚시 조자를 써요.
물고기는 낚시해서 잡고 기러기는 총을 쏴서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척이 유유인심 지척간에가 나와요. 유유인심 지척간에. 지척 가까울지. 지척간에 유유인심 지척간에 지척인심 불가려라고 그랬습니다. 지척인심 불가려. 형제같이 지내지만 그대의 마음속은 지척인심 불가르라. 너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누가? 풍간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로 세상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제도 제가 2시간 동안을 2명의 지혜를 지혜로 풀면 명견말이라는 게스트분을 모셔서 이 얘기를 서두했습니다. 범인은 불가역상이다 그랬어요.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앞날을 점칠 수 없느니라. 또 해수는 불가두량이라. 바닷물을 어떻게 우리가 재로 떠가지고 그 양을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선생님은 교수님 같은데 웃고 계시는데 나는 재로 뜰 수 있어. 그러면 떠보세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절대 확인 점검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을 또 풉니다. 고에는 높은 낭덩어리예요. 높은 낭덩어리를 봤어? 높은 낭덩어리에서 뭐예요? 전추 떨어져 봐야 저 그 건물이 저 산이 높은지 알 것 아닙니까? 육상 빌딩에서 누가 떨어져 봐야 이것이 아까 확인 점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불임신. 너가 깊은 곳에 빠져봐야 돼. 머리. 깊은 곳에 한번 빠져봐야 깊은지 안 봐. 아이고 깊어. 내가 가봤더니 땅이 안 따뜻하잖아. 우리 목욕 어렸을 때 목욕 가면. 그래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의 큰 바다는 풍파를 많이 친다. 파도를 많이 친단 말이야. 아, 저 파도가 세기 때문에 큰 바다구나라고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황청석 선생님 좀 이해 가십니까?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야, 나도 확인해야 되겠네 라고 좀 생각하시네. 텔레비가 좀 비쳤으면 좋은데 저쪽에 안 비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확인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걸 쭉 나옵니다. 아랫사람의 본심을 읽어라 그랬어요. 군주는 신수라고 제가 많이 드려요. 임금은 배요, 신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럼 임금은 배라는 것은 뭐야? 내가 노를 젓는 사공이요. 사공이 밑에 물 주면 바다 밑에 있잖아. 물고기가 잉어 새끼인지 붕어 새끼인지 다 알아. 이 물은 백성이단 말이에요. 백성. 물의 성기를 잘 알아야 노를 젓는데 임금이 잘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물의 성질을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배가 제대로 가겠어요?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PD님은. 내 자식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서 저도 갈지 몰라. 그럼 그 집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밥상머리다 했다. 우리는 밥상머리도 못 온다네. 하도 학생들이 바빠서 아침에 얘기를 들어보고 뭐 있었냐 어쩌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도저히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음엔 이 배도 제주 복지라고 뒤집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잘 가는데 신하를 잘못 들으면 혁명을 일으켜 배를 뒤집어 볼 수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방민지구 심어방천이라 그래요. 백성의 입을 막고 기자들의 펜대를 막고 해버리면 돼. 강물을 막는 것보다 더 무섭다. 쓰나미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볼 수 있다. 어떻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허울만 좋은 대통령, 허울만 좋은 국회의원, 허울만 좋으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컬럼도 썼지만 백성들의 민고민제라 기름을 짰던 게 너희들이 받는 봉급은.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 어떻게 해요? 주인을 백성이 물어 뜯어버린다. 어떻게 살아요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바꿔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군자주야라고 해요.
배주자를 써놔. 군자는 패고 서민은 무리란 말이야. 뒤집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뒤집어 볼 복자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항상 리더는 어떻게? 아랫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 결백해야 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임금처럼 대해줘라. 똑같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한고리는 유이요. 무한고리. 대고리 다 이제 내가 왕좌에 올라가고 이놈 주름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해? 이태로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태롭지. 무경민사는 유난이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어렵게 보고 참 이쁘게 다스려야 되는데 발로 차고 네가 완전히 사병화식 개인 지 마음대로 시켜버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코를 다치게 돼 있다. 백성한테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을 항상 맹심해서 리더는 처신을 잘해요. 처신도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령, 결백, 신중, 근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군주신수의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들인데 한문이 쭉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지요.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여기 보면 순자 왕제편 공자가에 나왔던 글이에요. 공자가하면 뭔지 알죠? 옛날에 실질적인 일들을 사건화시켜서 다 모아놨던 글을 공자가라고 그래요. 공자가가 뭐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욕지민수 제해군주라고 했어요. 민수는 백성이 물이잖아요. 임금은 배야. 그러니까 이 임금이 배를 뜨는데 실을지어다 임금이 배가 뜨는데 어떻게 백성이 물이 임금이 가는 백성이 물이 뜨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백성이 물을 뜨게 하고 임금이 가는데 뜨게끔 해줘야 된다. 이것을 안다 이거야. 임금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백성이 물을 뜨게 하는 것이 이거야. 이 뜻이 욕지를 알게끔 만들었다. 욕지. 가고자 하는데 임금이 갈 때는 백성이 물이 뜨게 하는데 요진충성 계율이라 그래요. 충성을 다해서 이루하는 것을 노는 것을 간해야 되는데 간원미능 정량삭이라 그 사간원으로서 사간원이 뭐예요? 벼슬이 높은 벼슬이 사간원은 간원을 해서 경계해가지고 상소를 해야 되는데 임금이 어디 가니까 그런데 장사 견적 불수수라 여기는 근심 숫자야. 장사로 귀양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게끔 다 가는데 근심 없게 만드느니라 이러세요. 임금 배를 타고 떠날 때도 사병들이 그만큼 백성이 충성을 다해서 임금을 모신다는 글로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했느냐? 장부옥주 한강선 상용하음 신총사원이라 그랬어요. 한강선에 배를 띄우는데 다다를 부자란 말이야. 배가 납달돼. 이거는 옥조, 기름진 옥자란 말이야. 한강선에 배를 띄우는데 상용하에서 스님이란 말이죠. 스님. 상용하음신 신총사원 이 스님이 이 글을 문서로서 보냈다라는 것이 이 글귀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었냐? 이 스님이 이런 글을 만들 때 글을 띄울 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인데 정말로 잘하라는 뜻이거든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 앞전에 누구를 얘기했어요? 풍도 얘기했죠. 풍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했죠. 나는 나라의 임금이야. 임금이지만 임금이 아니다. 나라에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라의 충신은 두 명의 임금을 모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입과 혀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리더로서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좋은 아랫사람을 도와야 좋은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사람을 도와야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내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랫사람을 잘 둬야 돼. 아랫사람을 잘 두려면 어떻게 해요? 잘 두려면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범사노복이라. 이건 뭐예요? 종로, 종복. 내가 실질적으로 쫄병들이 말단 하급자가 고생하는 걸 밑바닥에 다 보고 경험을 해봐라. 이게. 순념기한이라 해서 춥고 배고픈 것을 알아라. 이게. 알고 대적을 해서 잘해주면 그 조직은 이상 없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춥고 배고픈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해본 다음에
잘했어 못했어를 판단해서 그 집안을, 그 부대를, 그 조직을 끌고 나가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역시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움 뭐냐? 칭승자지는 손자병법이 나온 글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는 칭승자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약결역수와 천인지계자라고 해서 약결역수와 천인지계자. 막아졌던 물을 천결계국으로 팍 터뜨리는 새처럼 당당하고 압도적으로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든 어디든 강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정치를 보면 정치는 뭐냐? 물어보면 세대. 세는 뭐냐? 조직이 많아야 된다. 조직이 뭘까요? 결국은 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성 비례대표다, 남자 비례대표, 큰 어디 그룹의 회장이면 그냥 주가 국회의원 만들고 그러잖아요. 노조위원장이다, 뭐다. 그런 개념은 세가 최고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 임무원료는 난성대업이다. 이것은 밑에 것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무원료는 필요구나. 노노 일형편에 나온 글이에요. 네가 멀리 보고 어떻게 굉장히 생각이 좋으면 필요구나. 가까운 굴레 성공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멀리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근심걱정이 온다. 이 소리고 역으로 내가 생각이 많고 깊이 생각하면 난성대 사업한 사람 크게 돈을 보고 사업에 성공하느니라. 이걸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붓글씨를 써서 딱 선물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적천석이라 뚫을 천자입니다. 물방울 적자입니다. 물방에 탁탁탁탁 떨어지는 바위를 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위를 뚫. 그러면 이런 무예라 싸우지 말고 둥글둥글 못하지 말고 살아라 이 소리야. 그렇다면 항상 전쟁터에도 뭐다 내가 졌다고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마라. 나오자. 의기소침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얘기인데 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분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징분은 여구하여 징분. 징계할증 징분. 징분은 여구하라. 이게 뭔 말인가요? 성내고 분노하는 것을 타는 불끄듯이 하라. 지력은 여방수라. 막을 진료. 방수. 욕심 막기를 물 막듯이 하라. 서두에도 굉장히 말씀을 드렸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겸손치 못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모든 게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징분은 여구하여 지력은 여방수는 근사록에 나오는 근사록에 나온 글인데 하나의 근사록 명심보감 정기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 단점이 아니라 개성이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장점이 있고요, 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만들어라 이게요. 오리가 다리가 짧은데 어떻게 늘려주면 좋겠습니까? 안 되겠죠. 학이 다리가 길다고 또닥또닥 잘라주면 오리가 학이 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끔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수준에 맞게끔 보직을 줘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지나치면 죽음뿐이다라는 것을 제가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다가 강의 마치고 딱 뭐, 어이 강사님 왜 이렇게 한문을 잘 쓰십니까? 많이 아십니까? 많은 건 없습니다. 강사님 강의를 들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온 다음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문 굉장히 쉬워요. 보고 또 보고 쓰고 또 쓰고 암기하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조금 많이 아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하면서 서당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밑바탕이 돼서 계속 노력했던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알면 자기가 내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노력하라 이거 노력. 끈기 있게. 이거 하나만 하고 제가 종료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죽음뿐이다. 자, 사랑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사모님? 사랑을 많이 하면. 대답을 하고 웃고 계셔. 부부지간에 오셔가지고 손 딱 잡고 말이죠. 심의 필은 신비라 그랬어요. 심의 필. 심. 그죠? 심할. 심. 에필. 사랑했어. 심의 필. 심의 필. 심의 필은 뭐예요? 반드시 사랑을 하면 돈이 깨지고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이 깨져. 또 정력을 또 너무 낭비해버리면 인장이 골병 들고 죽어. 그죠? 동경선 박사님? 맞죠? 이것도 가유불급을 잘. 그러면 심애필이라. 심애필. 맹해자를 한번 써봅시다. 심애필.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심해. 씹은 사람이 생기게 되겠어요. 너를 계속 갈구고 씹어. 세상 이치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겸손이란 단어를 써줘야 돼요. 이거는 지나치니까 과유불급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 욕심을 부리지 마. 욕심 부리면 죽잖아요, 결국은. 겸손치 못하면 또 남한테 지적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말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 심애필에서 또 뭐 있을까요? 심희필이 있겠죠. 즐겁단 말이야. 심희필. 어때요? 즐거움이 있다 보면 어떻게 근심이 되는 근심 무자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즐거울 수가 없다. 즐거움 뒤에는 항상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잖아요. 김시슬이가 얘기했죠. 희로애락도 절도에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도에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너의 품성이 온전치 못하느니라. 마지막 심장필은 또 이거 심장 도둑장자잖아요. 그죠? 도둑질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역시 망자를 그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망하고 죽느니라 그랬어요. 사랑도 심하면 아웃. 기쁨도 심하면 아웃. 도둑질하면 인생 끝. 그때 맹해를 얻을 때는 나를 숨길 줄 알아야 되는데 기고만장하면 아웃. 임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내가 물러갈지를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용력 진세라도 세상의 힘을 내가 떨칠지라도 떨칠 진짜로서 어떻게 너만 보면 내가 겁을 먹어버린다요. 겁을 먹어버려야 돼. 너만 보면 내가 졌어.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요. 참 안 되는 게 인생살이 같습니다. 저는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옛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굉장히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저희 친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한문을 가르치고 고사성을 이거 갖다 주면 아빠 왜 그래? 요즘 인터넷 시대에 고리타분한 거 그만해.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대학을 이제 들어갔지만 이제 아하하 하고 느낍니다. 생활의 나침판이 되고 지침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점이 아니라 개성도 했고 군주신수가 뭐다? 익지서에 나온 얘기, 그다음에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때? 여기에 또 혹시 한 사람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여 제가 뭐 강의 도중에 잘못했다든지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한번 질문을 하나 받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없으면 이걸로 마치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걸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